손때 묻은 금전 출납부와 일기, 수십 년 된 자료와 기록물들. 김동원 할아버지에겐 수집품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다. 나이를 들어도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고 간직했다가 먼 훗날에 잊어지지 않는 그날들을 아마 되새긴다고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추억을 켜켜이 쌓는 사이 역사와 과거는 할아버지 곁에 살아있다. 수요일 10시면 이곳은 시끌벅적해진다. 자, 인사 무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몸이 따라주거나 말거나 스포츠 댄스에 푹 빠진 어르신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몸은 뻣뻣할지언정 마음은 언제나 이팔 청춘이다. 그래서 수업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한데. 옆 사람을 보면서 같이 가야지. 다시 갑니다. 여자분들 한 발 뒤로 가세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니까 그냥 흥겹고 좋고. 제가 집에서 일만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거 하니까 진짜 몸이 이렇게 잘 돌아가요. 기분 전환, 마음을 움직여주고 뭔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기분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것보다 훨씬 남자가 손을 잡고 마음의 위안이 되죠. 하나, 둘, 셋. 이 댄스 스포츠 교실에는 최고령 할아버지가 계시다. 자, 그다음 준비 동작. 올해 76세 김동원 할아버지. 사이드 한번, 제자리 스텝 한번.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환칠한 키에 몸도 제법 꼿꼿하시다. 어떤 때는 누가 물어보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바삐 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 나이 의식을 별로 내가 안 하니까. 당신 스스로도 잊는다는 나이. 할아버지는 금산다락원에서 새로운 과목이 생길 때마다 모두 수강하는 학구파다. 자기가 76이라니까 76이지 우리가 볼 때는 한 70살? 하여튼 겁내 운동하는데 보면요 막 겁내 꼿꼿해. 근데 항상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항상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뵙는 게 따로 약속을 해서 뵙는 게 아니라 길에서 자주 뵙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옷을 챙겨 입고 바쁘게 가시는 할아버지. 운동을 막 끝낸 터라 힘드실 텐데. 금산 기적의 도서관에 온 할아버지가 부랴부랴 조끼를 입는다. 잘 안 들어가냐. 할아버지는 이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다. 옛날에 한 집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루 내일이면 또 가서 임금님한테 사다 줘야 되는데 못 사왔습니다 하면 쫓겨날 테고 혼날 테고 그냥 땅에 떡거지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들이 있다가 오늘랑 아버지 할아버지의 얘기가 재밌는 건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다. 임금님 하나 가서 뵙고 올게요. 야 이놈아 네가 임금 가서 그러고 어떡하라고.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그래서 그래 뭐 어차피 뭐 쫓겨나고 임금님한테 혼날 바에야 어차피 그럼 네가 가봐라. 그래 이제 얘가 그냥 일단 얘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읽던 책도 밀쳐두고 할아버지 곁으로 몰려든다. 갑자기 어제 뱀이 물렸어요. 재미있고 실감나요. 책은 그냥 제가 읽어야 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읽어주니까 더 실감나고 재밌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안 사는 아이들 많잖아요 요즘은. 그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특별한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말도 안 했던 사람이 부른단 말이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만 풀어놓는 것이 아니다. 늘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줄 일이 없을까 고민한다. 때론 견학원 아이들에게 안내 도우미가 되기도 하고
조롱박을 키워 체험학습을 시키기도 한다. 별다를 것 없는 인생이지만 세월이 가르쳐준 교훈을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이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많이 창의를 해내세요. 그냥 옛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 목화에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꽃이 어떻게 피는지, 그 목화를 어떻게 솜으로 만들어내서 실을 뽑아내는지 이런 것도 아이들이 이렇게 듣게 되면 굉장히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열심히 듣더라고요. 도서관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들려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김동원 할아버지. 남들은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공부방이자 즐거운 놀이터란다. 할아버지는 기획한 모든 일을 마쳐야 귀가한다. 컴퓨터 작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할아버지의 컴퓨터 작업은 단계가 있다. 일단 음악부터 선곡을 한다.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는 지인도 꽤 된다. 컴퓨터 교실 고급반을 수강하고 있는 할아버지는 엑셀과 포토샵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능숙하다. 요즘은 할아버지 하루 일정이 주로 컴퓨터에 기록된다. 아무리 늙은 나무라도 살아있으면 살아서 숨쉬고 그러면은 꽃이 피고 잎도 피는데, 나무가 꽃이 피고 또 잎이 피듯이 자기에게도 나날이 달궈지는 그런 현상이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외롭다든가 고통스럽다든가 시간이 지루하다든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니까 아마도 나는 그쪽으로 아마 평생을 살 것 같아요. 1956년에 결혼해서 사형제를 둔 할아버지. 2년 전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아내가 떠났다. 유달리 아내와 정이 좋았던 할아버지는 상심이 컸었다. 그래서 아내의 옷과 물건은 고스란히 간직해두었다. 그게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인 듯 싶었기 때문인데. 사실 나는 지금 좀 우리 식구가 여행 갔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동안에 아끼고 입었던 것을 그냥 저렇게 세상 뜯어서 그냥 막 버린다고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채취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한 반백년을 같이 사는 사람인데. 김동원 할아버지는 아내의 일대기를 앨범으로 만들어 두었다. 할머니의 처녀 시절부터 장례식 사진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해두고 그리울 때마다 꺼내서 본다. 할아버지가 앨범을 펼치는 순간 사진 속 그곳에 늘 가 계신다. 아내와 주고받던 연애 편지는 할아버지를 청년 시절에 설레이던 그때로 데려다 놓는다. 이렇게 그때 써놨으니까 지금 이거마저 없었다면 과거에 우리 생활이 어쩌던 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한 장의 종이고 한 개는 글씨밖에 안 들는지 모르지만 이것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그때를 생각할 수도 없고 다 잊었을 거예요. 사실 할아버지가 자주 머무는 서재에는 기록물로 가득 차 있다. 수십 년 손때 묻은 금전 출납부에서 누렇게 헤어진 서류 뭉치들이 할아버지와 세월을 함께했다. 지난 53년부터는 가계부와 일기를 꼼꼼하게 기록해 오셨다. 심지어는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연하장, 청첩장, 통지서, 선거인 명부, 그리고 통지표와 자녀들의 일기까지 주변과 가족의 기록물을 모두 보존해 오셨다. 다른 사람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할아버지를 수집가이자 기록인으로 만들어놨다. 70년간 쌓인 개인의 역사 덕분에 지난해 할아버지는 국가기록원의 생활 속 기록인을 찾아라 행사에서 생활 속 기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이 기록을 하면은 다음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니까 가장 정확하지 않느냐. 또 성격이 그 정확하게 사는 것을 아마 좀 제일 유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꼭 적어서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남들에게 보여주기보다도 내 스스로가 세상을 정확히 사는 데는 확실히 한 게 좋지 않냐 싶어갖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내와 사별하고 사형제도 객주로 떠나 홀로 집을 지키는 할아버지. 평생의 기록이 정리돼 있는 서재에 앉아 있는 동안만큼은 그 시절을 떠올리고 추억에 젖느라 외로울 사이도 없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수십 년 전의 기록을 보며 과거와 대화를 나누신다. 모든 기록과 수집품은 개인의 흔적을 넘어 하나의 역사가 됐다. 할아버지는 단순한 수집과 기록을 벗어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발전시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로 남기를 바란다.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일상 기록물에는 그런 할아버지의 속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이 권한다면은 기록을 해가지고 노후에 외롭다고 생각할 때 과거라는 20년, 30년 그 과거 쭉 돌아보면은 그 속에 다 자기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으니까 때로는 웃고 때로는 좀 눈시울도 붉히고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에게는 아마도 확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의 몸치장이 유별나다. 50년 전 대학 시절 쓴 일기도 신문으로 꼼꼼히 싸시는데 어딜 가기에 이렇게 차려입으신 걸까? 오늘은 오랫동안 할아버지가 염원하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만입니다. 예. 그래. 아이 뭐 이렇게 저 있어? 에이, 아싸모라. 그때 7살 먹었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우리 몇이라고 했나? 쉬운 7이에요. 쉬운 7. 예. 그 50년 네, 그랬구나, 50 50년. 년. 예. 그때 6살인가 7살 됐는데, 예. 6살쯤 됐었구나. 50년간 기다려온 만남. 몇십만 50년 50년이나 뭐 그 긴 세월 동안 아이는 중년이 되고
청년은 할아버지가 됐다. 너무나 고마웠었어요. 그런 소리 못하게. 할머니, 옛날 예적 일인데. 정말 할머니 참 보고 싶. 할머니 너무 다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찾고 싶어도 못 찾아뵀어요. 근데 옛날 얼굴이 다 있네. 학생 때 얼굴이. 27 나이에 전주에서 어렵게 고학하던 할아버지를 물심양면 도와주던 분들이었다. 9살에 어머니를 잃었던 할아버지에게 그분들의 따뜻한 도움은 어머니의 정처럼 느껴졌다. 착실하고 얌전하고 바깥 양반이 그냥 너무나 생각해서 하고 그런 게 한 집 식구같이 그렇게 하려고. 근데 그 없는 돈에도 또 우리 집에 주려고 명태 사갖고 들어왔어. 그래서 그냥 끓여서 먹고 서로 그랬어요. 유난히 힘들어 고통의 시절이라고 적어놓았던 일기장엔 그분들과의 추억도 담겨 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손을 내밀었던 분들. 진실로 인정이 두터우신 분들이시다. 연고가 없는 나에게 물심양면으로 근심하여 주셔서 나의 장래를 염려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넓은 천지의 박 선생님 가족밖에. 잊혀지고 세월에 묻힐 뻔했던 당시의 감회가 일기 덕분에 어제 일인 듯 다가온다. 이렇게 여기 쓴 대로 그냥 그대로 그 마음을 쓴 거예요. 이게 다 표현할 수 없어도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 노트에 떨어진 자국은 물자국이 아니라 눈물 자국. 오늘같이 특별한 날,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일기장에 기록을 한다. 다시 세월이 흘러 오늘의 일은 추억으로 남아 할아버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살란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내가 건강에 오래 산다면 오늘도 옛날의 추억이니까 그때 외롭지 않을 테고 오늘을 되새기면서 세월을 보낸다면은 아마도 오늘의 의미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 추억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말이 있다. 김동원 할아버지는 추억을 되새기고 또 오늘을 추억으로 남기느라 외로울 사이도 없다. 76세 할아버지의 황혼은 매일매일이 환한 봄날이다.